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매일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가득 찬 것 같고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가슴 위쪽이 답답하고 타는 것 같고 밤에 누우면 속이 꽉 막힌 느낌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위가 안 좋은 걸까? 혹시 위염, 위궤양인가? 요즘 위암이 많다는데 나도 검사해봐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으면 좀 낫겠지. 나만 그러겠어. 다들 속 안 좋은 날 있지. 그래서 참았다가 좀 나아지면 잊어버리고 다시 불편해지면 또 걱정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때 우리의 위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나 어렵지 않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언제는 가볍게 넘겨도 되는지, 언제는 꼭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습관들을 바꾸면 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가 안 된다는 말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여러 느낌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가 너무 빵빵하고 더부룩해요 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먹고 나면 명치 끝이 타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어떤 분은 상체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고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먹는 양은 많지 않은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찬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 위와 소화기관이 보내는 조금씩 다른 신호들입니다. 위는 단순히 밥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아니라 음식을 받아서 잘게 섞고 살균하고 다음 장으로 보내는 매우 바쁜 작업장을 하루 종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피곤해지거나 손상되면 망치로 치는 듯이 딱 아픈 것만이 아니라 더부룩함, 답답함, 조이는 느낌, 묵직함, 속쓰림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문제, 즉 위 자체의 병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위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과식과 야식, 커피와 탄산, 술, 기름진 음식까지 생활 전체가 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위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요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생활 습관 문제라고 봐도 되고 어느 정도부터는 병원을 꼭 가야 하나요? 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 이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입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같은데도 몇 주, 몇 달 동안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경우,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목이나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고 물을 마셔도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위나 명치 부근에서 시작해 등이나 어깨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고 식은땀이 나거나 숨쉬기가 힘든 경우, 구역질과 구토가 반복되고 속이 비었는데도 계속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토한 것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 대변 색깔이 갑자기 짜장면처럼 아주 까맣고 끈적한 색으로 변했고 냄새도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한 체기나 가벼운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궤양, 위출혈, 식도 질환 혹은 드물지만 심장 문제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가까운 내과나 응급실에서 한 번은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평소 위가 약하지 않았던 분인데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위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갑자기 시작되었고 몇 주가 지나도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이때도 반드시 진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 이후에 새로 시작된 증상은 한 번쯤은 내시경이나 기본 검사를 통해 한 번 속을 살펴보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 번 내시경을 했고 특별한 큰 병은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큰 상처나 혹은 없지만 위의 움직임과 감각이 예민해져 조금만 먹어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가 멀쩡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생활 리듬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부드럽게, 조금만 덜 자극적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가 왜 더부룩해지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이 위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원인은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충분히 씹지 않은 채 후루룩 넘겨버리면 위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큰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더 많은 힘을 써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섞어야 하고 위산 분비도 급하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는 점점 피로해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더부룩해지고 식사 후에 졸음과 무거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식과 늦은 시간의 식사입니다. 우리 위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과 속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버리면 위벽이 과하게 늘어나고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이 단단히 닫히지 못해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치고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한 날에는 가슴이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까지 쓴맛이 올라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늦은 밤 잠자기 직전에 먹는 음식은 위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위만 혼자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누운 상태에서는 위산이 역류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새벽에 속이 거북해 깨는 경험을 자주 하신다면 내가 요즘 몇 시에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튀김, 전, 삼겹살, 치킨, 라면, 빵과 케이크. 이런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위가 처리하기에는 꽤 힘든 메뉴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래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 뜨겁게 끓는 찌개와 탕은 먹을 때는 속이 풀리는 것 같지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반복시키고 위산 분비를 늘려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 탄산음료, 술입니다. 커피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키고 트림을 자주 나오게 만들어 속이 편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이 느슨해져 위산 역류를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위벽을 얇게 만들며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술과 함께 기름지고 자극적인 안주를 먹는 습관은 위에게는 가장 힘든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위는 우리 마음 상태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는 장기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속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많이 참을 때, 위는 더딘 움직임, 과한 위산, 경련 같은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 밤에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넣는 생활은 뇌뿐만 아니라 위와 장의 리듬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다는 말 속에는 사실 나는 요즘 너무 긴장된 채로 살고 있다는 마음의 상태가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가 보내는 신호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읽고 생활 속에서 위에게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속도와 씹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드실 때 숟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대신 한 숟가락 떴다면 입에 넣고 난 뒤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소 20번 이상은 씹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씹어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는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미 입에서 음식이 잘게 부서져 내려가기 때문에 위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천천히 조절되기 때문에 위벽이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입니다. 세 끼를 배부르게 드시는 대신 약간 여유를 남기는 덜 배부름을 목표로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자기 3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끝내두는 습관은 위에게는 오늘 야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주 큰 배려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위가 싫어하는 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맵고 짠 음식, 라면, 빵, 과자 이런 것들을 드실 때 하루에 여러 번, 일주일 내내 계속 드시고 있는지 아니면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양도 조금씩만 드시는지에 따라 위가 평소 느끼는 부담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자세와 시간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쉽게 올라오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지내거나 천천히 집안을 걸어 다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조금 더 천천히 한다든지 집안을 가볍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움직임들이 위의 소화 과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과 호흡을 위해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TV, 스마트폰, 뉴스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단 한 입이라도 내 앞에 놓인 음식의 색은 어떤지, 향은 어떤지, 또 얼마나 따뜻한지를 오롯이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거창하게는 마음 챙김 식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또 속이 답답할 때 짧게라도 호흡을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살짝 세우고 손은 배 위에 올려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끼고 입이나 코로 숨을 내쉬면서 배가 부드럽게 납작해지는 느낌을 같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위와 장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들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제는 참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마음속의 기준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위가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가볍게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작은 불편함마다 혹시 큰 병인가 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몇 주 이상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 계속되면서 체중이 빠지고 식사량이 줄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깰 정도로 아프거나 피 섞인 구토, 검은색 변,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참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확인해 볼 때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상 큰 이상이 없고 증상이 스트레스와 식습관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큰 병만 걱정하기보다 위가 좋아하는 생활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더 늘려보자. 이 방향으로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았는지를 가장 빨리,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듯이 하고, 마음은 늘 급하고, 잠은 깊지 못하고, 몸은 늘 긴장되어 있는데, 위만 혼자 편안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에는 단순히 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달라. 조금만 더 내 몸과 마음을 돌봐달라는 몸 전체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괜히 걱정만 늘리는 정보가 아니라 아, 이럴 땐 병원에 가야겠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생활을 바꿔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밤에는 밥을 조금 덜 먹어보고 조금 더 천천히 씹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을 몇 번 더 길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3개월, 6개월 뒤 여러분의 위와 몸 전체가 느끼는 편안함을 분명히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위와 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먹는 즐거움이 다시 생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식탁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